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같이 센즈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뭐 0.2% 정도 이렇게 이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약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보합장에 가까운 그런 장세인데,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센즈랩이 주가 조정이 나왔던 가장 최근 4월 19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요때 하락했던 이 하락분을 메꿔주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센즈랩이 보여주었던 상승 추세, 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음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요 저항 구간 또한 좀 여전히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영상에서 이 센즈랩 개별적인 어떤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안 관련 산업군에 좀 어느 정도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센즈랩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 협업을 맺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같이 이 데이터 센터에 1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요런 이슈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좀 패스를 하고 지금 헤드라인 보이시죠? 과기정통부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요 이슈를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련된 이슈를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월 22일자로 오늘 날짜로 올라온 이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속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선 뭐 센즈랩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러프하게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면서 9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 대회 그리고 국내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 인력들이 다수 포함이 되었다고 하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골자는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지금 이러한 과기정통부는 소속 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제가 우리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 AI 시대가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정보들이 그렇게 또 많아지는 만큼 이 정보 보호 산업 또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확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민간 기업들뿐만 아닌 이제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활발히 좀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인 중동 지역이죠. 이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이 중동 리스크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중동 리스크가 확전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순간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지수의 이탈을 초래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4월 19일 날 우리 이 센즈랩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돼서 얘네가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가 결국엔 이란 측에서 뭐 이렇다 할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완화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요 구간에서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가장 최근에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이들의 지금요 이런 뭐랄까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하는 이 양상 자체가 뭐 물리적인 뭐 미사일 타격, 뭐 드론 타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중요한 시설들 해킹하고 이런 사이버 전쟁이 같이 좀 이렇게 가미가 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국제 정세 자체가 이 중동 리스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미사일과 드론 쪽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 사이버 전쟁 또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보안 관련주 대표적인 센즈랩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5%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요 하락분 다 메꿔주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중 약 8.66% 지금 현재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분봉 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4월 19일자 차트에서 이렇게 쭉 주가가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요 구간에서 좀 이렇게 보합권으로 밀렸던 걸 회복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밀렸던 것 자체가 센즈렉 관련된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게 아니었거든요. 이 코스닥 지수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쭉 밀리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근데 우리 센즈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쭉 밀렸지만 반등해 주지 못한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장에서 이렇게 또 더 강한 상승으로 하락분 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요 윗꼬리가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 이 저항 구간대, 지금 또 요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한 시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제가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떠한 뭐 수급 물량, 이런 부분이 그렇게 유의미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주가를 끌어올릴 힘이 없고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 중에서 우리 센즈랩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바로 지난번 거래 4월 19일자 때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분들만 좀 이렇게 털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이 추이상에서 외국인이 약 36,000주가량 순 매수세로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수급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 자체도 매수세로 좀 들어와 줬으면 주가의 상승폭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 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이 좀 매도 포지션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이 저항 구간대에서 저항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의 이 장세 전체를 놓고 한번 좀 보시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0.27%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개수로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약 800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약 700종목으로 거의 약보합장인데, 우리 센즈랩은 지난번 이 4월 19일날 요때 울분을 토하듯이 마치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폭을 좀 키워서 가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영상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 전고점 구간은 이미 한번 돌파를 나와줬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요 구간만 좀 어떻게 잘 돌파를 해준다면 같은 수급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주가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요 구간을 언제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센즈랩 이 주가의 향방 자체를 좀 크게 좀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은 그렇게 유의미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체크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 수급 동향도 매수세로 들어와 주는지 매도세인지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늘의 좀 고무적인 사실은 이 보합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프로그램 수급세 자체가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 포지션에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센즈랩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좀 공감이 가신다거나 좀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또 그때그때 이렇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린다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